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학기 4회 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디지털 자료를 활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영토 면적을 비교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각 나라의 영토 모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 구글 어스와 구글 맵스, 구글 지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트루 사이즈 오브라는 그 나라의 크기를 비교했던 소프트웨어 웹사이트를 활용해 볼 예정이에요. 먼저 교과서 27쪽을 보면요, 여러분들 각 나라의 영토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도와 그리고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 대륙에서 남서부에 있는 큰 반도를 얘기하는데요, 무려 크기가 300제곱만 킬로미터라고 하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기억 혹시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크기가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였다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약 15배에 달하는 크기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쪽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반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한반도라고 부르고 있듯이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육지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땅, 이것을 우리가 반도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마찬가지로 이 아라비아 반도도 역시 바다와 바다, 그리고 바다로 이어진 대륙부터 이어진 이 땅을 우리가 반도라고 하고요. 지금 아시아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 지역, 이것을 아라비아 반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비교적 어때요? 비교적 이 해안선이 단조롭죠.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볼까요? 한번 보면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단조로워요. 자,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조롭습니다. 더 멀리서 크게 보면 이렇게 해안선이 구불구불하거나 하지 않고 단조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대서양, 우리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걸 대서양이라고 배웠죠? 자, 이 대서양 북서쪽에 있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아이슬란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이슬란드가 있죠. 이 아이슬란드는 아까 아라비아 반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르게 해안선이 구불구불구불 복잡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라마다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이슬란드의 차이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단조로운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국경 단조로운 나라, 우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았을 때 이 해안선도 단조로운 편이었지만, 그쵸? 그런데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국경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국경선을 볼 수 있는 것을 나라와, 여기 보면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 나라와의, 그리고 오만, 이런 나라의 그 경계가 어때요? 구불구불한 편이 아니라 직선으로
단조로운 편이죠. 이 사우디아라는 해안선 뿐만이 아니라 국경선도 굉장히 단조로운 편이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경선이 단조로운데 이 나라와 비슷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하나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옆에 있는 바로 아시아는 아니고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이집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집트라는 나라는 국경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단조로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이집트 말고 또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지금 보면 국경선이 굉장히 단조로운 나라들이 여기 이렇게 지나다 보면 보이게 되죠. 자, 선생님이 대표적인 나라 중에 또 하나인 미국을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미국의 그 주, 스테이츠 간의 이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와의 경계를 한번 볼게요. 캐나다와의 경계를 보면 완전히 그냥 일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멕시코와의 경계도 비교적 단조로운 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또한 국가 간의 경계가 굉장히 단조롭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또 역시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렇게 단조로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의 땅인 그 알래스카와의 경계도 캐나다와는 이렇게 직선으로 단조로운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경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단조로운 곳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집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슬란드를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동해는 비교적 이렇게 원만한 편이긴, 단조로운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남해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섬이 굉장히 많고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6학년 되기 전에 사회교과에서 해안선이 복잡하다라는 내용을 접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서해안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웃나라인 일본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일본도 역시 해안선이 단조롭게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구불구불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이 칠레라는 나라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칠레라는 나라는요, 여러분들 어떠냐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칠레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게 위아래로 길게 뻗쳐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안선이 복잡할까 싶은데 자세히 볼게요. 어때요? 해안선이 막 지금 막 구불구불 막 복잡한 거 여기 보이시죠? 네. 칠레 역시도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위아래로 뻗쳐 있어서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이처럼 아이슬란드처럼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칠레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여행을 가봤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지금 몇 시야? 인도네시아. 들어봤나요? 네. 지금 몇 시야?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지금 인도네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어디까지가 인도네시아일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구분이 잘 안 가서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 보이나요? 이렇게 요렇게 표시된 부분. 한 번에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가서 선생님이 더 스루 사이즈 오브에서 이렇게 자, 보시면 여러 개의 섬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인도네시아 나라를 보면 당연히 어때요? 해안선이 단조롭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불구불 그쵸?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역시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 28쪽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둥근 모양의 영토를 이야기한 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처럼 한번 아르헨티나를 살펴볼게요. 자, 아르헨티나를 살펴보면요, 역시 여러분들 트루 사이즈 오브에서 선생님이 아르헨티나를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오히려 여기서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남과 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죠. 맞죠? 자, 아르헨티나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선생님이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룹을 없애볼게요. 자, 아르헨티나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나오는데요, 딱 봐도 엄청 거대하게 남과 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이 요 경계를 좀 표시를 해보면요, 아르헨티나는 저쪽 아래 이 부분부터 위에서 보면 나라 사이의 경계가 여기 파라과이, 칠레를 경계로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위도로 따져보면 선생님이 남이 21도라고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남이 21도에서 끝에 가보면 52도. 그러니까 무려 위도상으로 30도나 되는 정도로 남과 북으로 뻗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남과 북으로 이게 길게 뻗어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도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나라인 경우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과학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위도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태양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더운 기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위도가 극으로 갈수록, 높아질수록 햇볕이 집중적으로 받는 양이 줄어서 기온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자, 이처럼 이렇게 밑을 살펴보면 물론 이 부분은 칠레지만 이렇게 눈과 만년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북쪽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으로 뻗어 있는 나라인 경우는 위도상 차이가 큰 경우는 기후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탄자니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고요. 이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살펴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나라 모양이 약간 둥근 편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남과 북으로 길게 위아래로 뻗은 아르헨티나와 달리 이렇게 탄자니아가 둥근 모양으로 이제 나라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살펴볼까요? 아까 아르헨티나와 같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자, 유럽에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노르웨이.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노르웨이를 보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길게 뻗어 있죠.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유럽의 대표 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남과 북으로 굉장히 길게 뻗어 있고, 특히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과 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다르게 동서로 이렇게 옆으로 길게 뻗은 나라는 우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분명히 배웠을 텐데,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 동과 서로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남과 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면 위도의 차이가 생기고, 그 위도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동쪽과 서쪽이 길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 나라에. 그렇죠, 태양이 움직이면서 햇빛을 비추는, 태양이 움직이는 시간마다 우리가 시차가 생기잖아요.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경선 배웠죠? 경도에 따라 15도당 1시간씩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 러시아는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다양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남과 북, 동과 서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엔 탄자니아처럼 둥근 모양의 나라가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또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 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체코라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 유럽에 있는 체코라는 나라인데요. 여기 보면 나라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둥근 편에 속하죠. 네, 대표적으로 둥근 모양의 나라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나라 들어봤나요? 레소토? 자, 이 레소토라는 나라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딱 봐도 둥근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아프리카 남쪽에 레소토라는 나라도 역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라와 나라 간의 모양이 되게 독특하죠. 어느 나라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어느 나라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어느 나라는 국경선이 단조로운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또 둥근 모양인 나라가 있는 반면에 남쪽과 서쪽으로 길게, 또는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은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독특한 나라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28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나라 말고도 둥근 모양의 나라는 어디가 있는지, 남과 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는 어디가 있는지 선생님이 과제로 낼 건데, 그 부분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나 또는 The True Size Of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탈리아가 대표적으로 독특한 모양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자, 선생님이 국경선을 좀 표시하게 할게요. 자,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모양이 마치 뭐와 같더라? 그렇죠, 장화 모양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구두, 여자들이 신는 긴 구두, 여기 뒤에 이 부분 힐이 있는 긴 구두 같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는 이걸 장화 모양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토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과제 미션을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말고 독특한 모양의 나라를,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는 과제를 낼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찾다 보면요, 사물이나 또는 동물 모양과 비슷한 나라들이 또 전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이 과제를 여러분들 29쪽에 한번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뭐 특이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 영토가 뭐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요런 모양 혹시 얘기 들어봤나요? 자, 요렇게 호랑이, 우리나라 영토가 호랑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도약하려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호랑이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제 하나 예를 들어주면요. 여러분들 태국 들어봤나요? 태국이란 나라, 여러분들 아마 가족들과 휴양지로 갔던 경우가 있을 텐데 이 태국 모양은 어떻습니까? 태국이란 나라는 뭐와 비슷해요? 선생님이 그 태국이란 나라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긴 이 밑으로 길게 뻗은 이 부분이 동물의 어떤 부분, 코와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물 중에 뭐와 좀 비슷할까요? 코끼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코끼리의 귀와 그리고 얼굴 부분, 이렇게 코 모양, 길게 뻗은 코 모양. 그래서 우리가 태국의 이 모양은 코끼리 얼굴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과연 다른 나라, 어느 나라는 이런 모양이던데요? 하는 것을 찾아서 선생님들한테 과제로 제출하면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가 재미있는 모양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을 찾아서 한번 과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30쪽에 있는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국경선이 단조로운 나라 미국과 캐나다를 예를 들었어요. 신기하게도 북위 49도에 있는 이 지역이 직선으로 경계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이 옆은 좀 다르지만요. 자, 이렇게 보통은요, 나라의 경계가 대부분 산이나 강, 이런 지형적 특징에 따라서 산이 뭐 이렇게 일자나 꼭 반듯해야 되는 직선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들쑥날쑥 곡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캐나다와 미국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위도 49도, 북쪽의 위도니까 북위 49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1846년부터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30쪽 페이지를 읽어봐도 되지만요. 미국과 영국의 공통 영토로 인정되던 오리건 지역이라고 있는데, 오리건 지역이 이제 이쪽입니다. 서부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리면서 영유권, 그러니까 영토에 대한 이제 권리에 대한 막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49도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계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조롭게 지형, 산이나 강 모양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합의에 따라 이렇게 경계선이 이루어졌더라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유권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 영토를 차지해서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 총 30페이지까지
27쪽부터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배운 내용과 여러분들 디지털 자료 활용해서 과제도 열심히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